레닌 이후 레닌주의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단연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1903년에 레닌의 책을 읽고 심취하여 볼셰비키가 되었습니다. 1905년 레닌을 만나 그에게서 스탈린, 강철의 인간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에게 헌신하고 두드러진 행정수완을 발휘함으로써 레닌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산당 지도자들과 달리 스탈린은 레닌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레닌은 다른 지도자들보다 스탈린을 앞서 승진시켜 1922년 당 서기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레닌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당권 투쟁에 대비하여 스탈린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과 아군이 될 만한 사람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음에야 레닌은 스탈린의 무자비함과 비인도적 폭력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레닌은 발작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편지를 통해 스탈린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 하려 했지만 스탈린은 그 편지를 감추고는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를 끌어들여 삼두 정치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공통적 경쟁자인 트로츠키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상모략과 협박으로 트로츠키를 축출하여 멀리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지노비에프와 카메노프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레닌이 죽은 지 1, 2년이 지나자 스탈린은 당의 1인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에 의해 시작된 숙청을 제도화하여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1929년 농업 집단화와 1930년대 후반의 대숙청 이후 클라크 강제 수용소의 규모를 키워 약 1,500만 명의 소련인들이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10%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1937년부터 1938년에 처형된 사람의 수는 한 달 평균 약 4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500만 명에 달하는 농민이 학살당했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갔으며 또 다른 100만 명은 이른바 인공기근으로 굶어 죽었는데 스탈린 자신은 이 숫자를 약 1000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탈린은 KGB의 전신인 NKVD 즉 엔카베데란 비밀 첩보기관을 세웠는데 이들에게는 정권의 모든 적을 제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스탈린은 1940년 비밀 첩보 기관의 주도 아래 폴란드가 다시는 소련에 대항할 수 없도록 엘리트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지시하였고 카틴 숲에서 폴란드의 지식인, 군인, 예술가, 성직자, 사회운동가 등은 물론 감옥 수감자들까지 포함하여 약 25,700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스탈린이 1953년 사망하기까지 30여 년 동안 구소련에서 실종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막심 고르키에의 회고로 해서 스탈린은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내어 자살로 사망진단서를 쓰도록 당시 비밀경찰 두목 야고다에게 지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정치의 한 측면에는 스탈린 숭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신격화였습니다. 스탈린 동지에게 오류는 없다. 모든 것은 스탈린 동지의 지도에 따라 따위의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들은 앞다투어 스탈린의 위대함을 격찬하였습니다. 스탈린을 찬양하는 미술품과 연극, 심지어 칸타타까지 무수히 만들어졌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탈린의 저작물을 학습했습니다.
학자나 노동자나 스탈린의 지도 덕분에 자신들이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중국과 북한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독재 권력의 유지를 위해 답습할 만한 악의 전형이었습니다. 신으로 숭배를 받으면서 스탈린은 점차 현실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렸고 아첨꾼에게 둘러싸인 그는 러시아의 진정한 상황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가족은 죽거나 멀어졌고 암살이 두려워 국내 여행은 할 수 없었으며 술만이 시름을 잊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53년 3월 1일 스탈린은 모스크바 근교의 별장에서 혼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후 자기 방에 있다가 지병은 고혈압으로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나흘을 더 버티다가 3월 5일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거대한 일당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소수의 공산주의 간부급들이 백성들을 감시하면서 행동의 자유, 이주의 자유, 언어의 자유, 사고의 자유를 박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적인 공업화로 경제가 급성장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특권 지도층을 제외한 전 국민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급기야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자유를 보장하고 나라의 번영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게 해주고 근심 없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산주의로 대단한 위험을 떨치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붕괴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러시아 공산당은 또 하나의 독재 체제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폭력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서자 곧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를 스스로 버렸고 소련 해체 후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도 그 이념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하고 사형시켜버린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의 현 세대들이 아직도 그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너무도 우매한 짓입니다. 공산주의의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